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법무부와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하루 연차를 내고 거치 고민하던 노만석 총장 대행, 오늘 정상 출근했는데 한개 같은 선택지 3개를 주면서 노 총장 대행을 압박했다라는 법무차관은 총장의 주장을 정면 부인했습니다. 은퇴 요구 나오는데 입장 있으실까요? 이진수 차관으로부터 수사 지휘권 언급 들으셨어요? 저희 노만석 대행한테 항소 포기 요청하셨나요? 통화로 어떤 말씀하셨나요? 지금 국회에서 지금 의결 소위가 진행되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의원님들 질의가 있으시면 어느 정도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항소 포기가 대검 판단인지 아니면 법무부의 사실상 지시인지 저 오늘 국회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만석 차장한테 따로 말씀하신 거 없으세요? 자, 이 진실 공방은 잠시 뒤에 좀 짚어드리고요. 조금 전에 지금 막 들어온 속보입니다. 조금 전에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사표를 냈답니다. 저희 취재로는 5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 사이에 사표를 냈다고 하고요. 앞서 보셨습니다만 노만석 총장 대행 어제 연차를 냈고 오늘 출근한 뒤에 쭉 업무를 보고 조금 전에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어제 하루 연차를 내고 본인의 집에 칩거를 했는데 그때 언론에 포착된 사진입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 그동안 법무차관도 편 안 들어주고 장관도 안 들어주고 민주당도 안 들어주고 심지어 무소속 최혁진 의원은 어제 총장 대행을 향해서 욕설까지 썼는데 사면초고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저렇게 자택에 종일 머물다가 오늘 조금 전에 사표를 냈습니다. 이현종 의원님, 네. 먼저 사표 소식 어떻게 좀 들리십니까? 일단 당연한 수순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미 검사들과 지검장들, 그다음에 대검 연구관들 전원이 사실은 이 노 대행에게 사표를 내라, 사퇴해라라고 촉구를 해왔고 그러면서 거의 리더십 자체를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누가 노 대행의 말을 따르겠습니까? 결국 그러다 보니까 노 대행도 어제 휴가를 통해서 마지막 본인의 어떤 입장들을 정리를 하고 오늘 지금 사표를 낸 것 같습니다. 예. 결국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결국은 사표로서 이제 본인의 뜻을 표명한 것인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 노대행의 어떤 사표가 앞으로 이거는 저는 파문의 시작일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노대행이 그동안 이야기해왔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외압을 받았는지에 대한 여부 등등 여러 가지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데 사실 참 순간의 선택, 잘못된 선택이 그동안 정말 수십 년 동안 일해왔던 검사로서의 어떤 자존감 또 검찰총장 대행으로서의 어떤 리더십 그것마저 붕괴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라는 거는요 기본적으로 공소기관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사실 독립적으로 해야 되는 게 원칙이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본인은 용산과 법무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당연히 항소를 해야 될 것을 항소를 못하게 막았던 자 그렇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본인이 져야 되는데 문제는 또 본인이 이처럼 이렇게 파문이 커질 줄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참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겠습니까? 예. 대통령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사건이고 지난 대선 이 모든 것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중요한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결국은 항소 포기를 한 그 사건 어마어마한 중요한 것이죠. 그런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저는 더 이상 노 대행이 현직에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사태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 과연 그러면 누가 이 노 대행에게 이 항소 포기를 압박했는지 이 부분을 밝히는 것이 이제부터는 법무부에 저는 책임이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상황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노만석 총장 대행 대장동 항소 포기 5일 만에 닷새 만에 사표를 내게 됐습니다. 정진 변호사님, 일단 지금 대검에서 나온 공지는 사표를 내게 된 입장은 퇴임식 때 얘기하겠다는 입장이고, 근데 현재 지금 대검에 저희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퇴근은 한답니다. 퇴근은 하고 이 퇴임식이 또 따로 별도로 잡힐 텐데 퇴근길에 또 어떤 목소리를 낼지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카메라 가 있거든요.
시청자 여러분들 저희가 가장 먼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제 이 강남구 노만석 총장 대행의 자택에서 찍힌 사진. 창에 불빛도 없고 손님도 없고 그리고 저녁 식사에 반주를 곁들이는 모습이 포착도 했어요. 그리고 눈물을 훔치는 듯한 장면도 보였고 그리고 주변에는 법치주의만 쫓아서 성공한 집단은 없다. 덕치주의도 민주주의도 있어야 뭐 이런 얘기도 또 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글쎄요. 검사가 검찰총장 대행이 법치주의만 쫓아서 안 된다 저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습니까? 검찰총장은요. 법치주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덕치주의나 민주주의나 이런 거는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굉장히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그 노만석 대행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가 경영자의 입장에서 봤다고 그랬어요. 아니 검사가 무슨 경영자 입장을 봅니까? 예. 경영자 입장 보는 거는요.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이 경영자 입장 보는 거지 그 검찰총장은 법대로만 하면 되는데 그걸 넘어서 가지고 경영자 입장 이러는 거 운운하니까 지금 본인도 망가지고 검찰 조직도 망가지고 앞으로 후배들한테 어떻게 그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지금 제가 보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10월 31일에 1심 판결이 났어요. 10월 31일에 1심 판결 나자마자 김만배 씨 등 피고인들은 즉시 항소를 갖다 다 했습니다. 그런데 11월 3일에 중앙지검의 수사팀에서 항소하기로 만장일치 결론이 났고요. 11월 5일에는 중앙지검의 지휘부, 뭐 검사장 포함됐겠죠. 거기서도 항소하기로 결론이 났고요. 그다음에 11월 7일 그 당일날 2시 18분에 검사장이 결재까지 했는데 10시간도 안 돼가지고 이게 뒤집힌 거예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노만석 대행은 굉장히 분노하고 있을 거예요. 예.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제가 봤을 때는요. 노만석 대행이 혼자서 결정한 게 아닐 거거든요. 법무부 차관, 중앙지검장, 그다음에 노만석 대행 다 사법연수원 동기고 검사임관 동기거든요. 세 명이서 머리 맞대고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것저것 의논하다가 그러다가 아예 항소 포기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로 전 추정이 되는데 예. 그런데 지금에 와가지고는 법무부 차관도 난 모르는 거다. 예. 그다음에 중앙지검장도 나 협의 안 했다. 나도 그냥 옷 벗겠다. 지금 이러고 있는 거니까 굉장히 진짜 그 속에서 울분이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요. 과연 퇴임사에 뭐가 담길진 모르겠지만 만약에 퇴임사에 뭐가 담긴다라고 하면 이게 혹시 우리 사회를 또 뒤흔들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노만석 총장 대행 보니까 퇴근 직전에 사표를 낸 것 같고요. 자, 지금 이 시각 대검찰청 현장 모습 보겠습니다. 자, 이 대검 정문인데 이 정문으로 노 총장 대행이 잠시 뒤면 나올 것 같습니다. 퇴임식에서 자신이 사표를 낸 이유를 퇴임식에서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만 나올 때 기자들이 좀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어떤 말을 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실시간으로 현장 카메라가 그 모습 담아서 여러분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노 대행의 주장. 나는 법무부로부터 선택지 3개 받았다. 뭐 이런 주장 더 구체적으로 지금 전해지고는 있습니다. 조경 부위원님 같이 보시죠. 노만석 대행은 내가 왜 항소 포기했냐면 법무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면서 3가지 선택지를 제시했다. 그런데 그 3가지가 모두 항소 포기한 내용이었다. 라고 했고 다음이요. 그리고 더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진술이 이겁니다. 이진수 차관이 장관에게 수사 지휘권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라는 말까지 해서 내가 항소를 포기했다. 그러니까 수사 지휘권 발동하게 되면 어차피 결론은 그렇게 되기 때문에 대검에서 내가 항소 포기를 지휘했다라는 건데 오늘 국회의 모습을 드러낸 이진수 차관은 정면 또 반박했습니다. 수사 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난 분명히 했다라고요. 자, 두 사람의 대화가 아주 뭐 180도 이렇게 뭐 다른 얘기는 아닌데 찬찬히 좀 뜯어보면 어떻게 좀 보이십니까? 근데 이게 공개된 게 노만석 그 대행이 대검 과장들과 항소 포기된 이유, 항의원 대검 과장들에게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겁니다. 정확하게 어떻게 얘기됐는지에 대해서는 그 진위는
저렇게 보도된 내용으로 사실로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네. 일단 선뜻 이해가 안 가는 게 선택지 3개를 줬는데 결론은 다 항소 포기였다. 항소 포기면 선택지가 왜 3개가 필요할까요? 그냥 항소를 안 하는 것뿐인데. 그게 궁금한 대목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하면서 의견의 하나로서 이준수 법무부 차관이 그런 제시를 했던 내용들이 섞여서 이 대검 과장들에게 표현이 되고 본인은 본인대로 이 불가피한 선택이다라는 걸 설득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들인 것 같은데요.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그 내용을 노만석 대행 본인도 이준수 차관도 부인하고 있고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건 분명하고 결론적으로 보면 항소 포기 글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항소를 왜 안 했나 싶습니다. 뭐 어떤 이익이 있길래. 근데 어쨌든 노만석 대행은 본인의 판단으로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거고 법무 의견을 들었다는 거고 최근 인터뷰에서 보면 본인은 이 사건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거를 걱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유죄가 나서 다행이라고 했고 항소 포기가 이렇게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하는 검찰의 최고 수장으로서 적어도 1심 판결이 검찰 수사에 비교했을 때 충분히 납득할 만한 판결이었고 항소 포기가 그렇게 명분 없는 것이 아니다라는 법적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얘기들이 저렇게 돼서 무슨 외압이나 이런 논란을 확대되는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왜 이렇게 전개됐냐. 저는 노만석 대행이 좀 책임이 크다고 보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퇴하는 걸로 이 사안에 본인의 책임을 지는 게 적정한가. 오히려 좀 더 결기 있게 본인이 그 선택에 이르게 된 결정에 이르게 된 내용을 후배 검사들과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면서 검찰청 폐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으로 가는 새로운 검찰의 시대의 문을 여는 마중물로서의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결기를 보여줄 때가 아닌가 싶은데 논란이 된다고 사퇴하고 도망치는 모습을 비춰주는 게 매우 무책임해 보입니다. 여야 공의, 노만석 총장 대행, 지금 당신 그렇게 물러나면 안 된다. 솔직하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말하고 가라. 지금 이런 얘기예요. 저 말씀에는 모두가 다 동의할 것 같고. 정혁진 변호사님. 자, 노 총장 대행이 지금 이제 우리 조기현 부위원장님께서 후배 검사들에게라도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하게 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가 후배 검사들 앞에서 한 얘기예요. 대검 과장들 앞에서 이 차관이 장관에게 수사지휘권 발동 요청할 수 있다라고까지 해가지고 내가 포기하기도 했다고. 근데 이 차관은 거 아니라고 하고. 자, 그런데 제가 이 두 사람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이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그러니까 차관이 총장한테 이렇게 말하긴 한 것 같아요. 통화를 했고 수사지휘권 행사 이건 아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건 수사지휘권 행사는 아닌데 선택지는 몇 개 줄게. 그런데 이거는 모두 좀 항소 포기하라는 내용일 것이고 그런데 만약 안 하게 되면 이대로 안 하게 되면은 장관이 수사지휘권 발동할 수 있다. 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저는 노만석 대행의 이야기보다 더 중요한 게 이진수 차관 이야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수사지휘권 행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말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저 이 차관 이야기 들어보면 노만석 대행한테 뭔가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거죠. 법무부 차관이 무슨 권한이 있길래 지금 항소 여부에 대해서 검찰총장한테 저런 이야기 합니까? 만약에 진짜 문제가 없으려면 수사권 행사 여부는 고사하고 나는 노만석한테 아무 이야기도 안 했다. 전화도 하면 안 됐었다. 전화도 안 했다. 저 두 사람이 사법연수원 동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만석이 형한테 아무것도 안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르겠는데 뭔가 하긴 했다는 거잖아요. 그 뭔가가 노만석 입장에서는 수사지휘권 발동이었고 그다음에 이진수는 그 수사지휘권 발동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진수 차관은요. 도대체 노만석 대행한테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징역 8년 나오긴 했지만 3개의 혐의가 다 무죄가 나왔어요. 뇌물죄도 무죄 나왔고요. 뇌물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도 무죄가 나왔고요. 이해충돌 방지. 더 심각한 건 뭐냐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 이게 제일 큰 거거든요. 특경법 배임죄. 특경가법도 무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나온 건 업무상 배임밖에 안 나왔고요. 그다음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검찰이 다른 사람 볼 것도 없이 김만배 씨한테 6,112억 추징을 갖다가 했는데 428억만 인정됐고요.
그다음에 남욱에 대해서는 1,011억 추징을 했는데 한 푼도 인정이 안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항소 포기를 갖다가 합니까? 그거는 기소를 잘못했다는 이야기를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소를 잘못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는데 어쨌든 업무상 배임죄 유죄가 나왔는데 동의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었는가? 그다음에 검사장이 처음부터 이건 항소할 거리가 아니야 해가지고 결재를 안 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2시 18분에 결재했었잖아요. 네. 결재한 걸 왜 번복을 합니까?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신문기사 정리해 보면 7시 반에 대검의 반부패 부장이 중앙지검에 있는 담당자들한테 그 항소 재검토하라고 그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8시에는 법무부에서 대검한테 이야기가 나갔는데 그게 아마 법무부에 이진수 차관이 대검의 노만석 대행한테 뭔가 이야기한 거 아니겠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2시간 뒤에 이번에는 대검에서 중앙지검한테 항소하지 말아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이야기를 이진수도 명확히 밝혀야 되고요. 그다음에 노만석 대행도 진짜 마지막으로 국민들에 대한 봉사, 국민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려면 퇴임사에서라도 도대체 그 11월 7일에 오후 2시 18분 이후에 10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진짜 다 밝혀야 됩니다. 저는 예. 그런 생각 듭니다.